여자 주제에 시집이나 가. 여자 주제에 시집이나 가.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여자애가 뭘 안다고 너가 책임질 거야?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 들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결국 그 사람들 전부 무릎 꿇렸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무료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종시 건설 현장입니다. 새벽 6시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았습니다. 높은 철골 위 안전모를 쓴 사람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47 서윤입니다. 손에 들린 건 금간 곳을 찾는 기계입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런데 서윤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금이 간 곳을 꼼꼼히 살피고 무전기를 듭니다. 3번 구역 다시 작업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까지요. 아래에서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회장님, 왜 아직도 직접 현장에 나오십니까? 서윤이 안전모를 벗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습니다. 천천히 대답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책상에 앉아서 할 순 없죠. 카메라가 서윤의 안전모를 비춥니다. 거기 적힌 이름 서윤. 현장 대리 회장인데 현장 대리라니.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1998년 겨울 강남 청담동입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집. 거실 안. IMF가 터진 직후였습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탁자 위엔 서류 더미들. 회사 물려줄 계획서. 차은경 전무가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합니다. 회장님, 정리 끝났습니다. 딸은 회사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자니까요. 서윤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봅니다. 12살 서윤이 서 있습니다. 문틈으로 모든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차은경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여자애한테 회사 맡기면 망합니다. 이건 남자들 세상이에요. 지금 당장 보내시죠. 애 때문에 회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서윤의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윤희는 내 딸인데. 차은경이 차갑게 웃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은행 빚만 300억입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죠. 딸 하나쯤은. 그만. 서윤의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차은경이 서류를 밉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오늘 안으로 보내야 합니다. 서윤의 아버지가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사인을 합니다. 한 획 한 획. 서윤이 문틈으로 봅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눈물이 나지만 참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의 방문이 열립니다. 차은경이 들어옵니다. 뒤에 경호원 2명. 짐 싸. 차갑게 말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듭니다. 아빠는요? 회장님은 바쁘셔. 작별 인사는 필요 없어. 아빠 보고 싶어요. 안 돼. 30분 안에 짐 싸. 안 그러면 그냥 나가. 서윤이 방을 둘러봅니다. 책상 위 건축 잡지들. 침대 옆 건물 모형들. 벽에 붙은 공사 기계 사진들. 전부 두고 가야 합니다. 책이랑 옷만 챙겨. 나머지는 다 버릴 거야. 차은경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합니다. 정리해. 경호원들이 서윤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합니다. 건축 잡지 던져 넣습니다. 건물 모형 던져 넣습니다. 부서집니다. 서윤이 달려갑니다. 안 돼요. 그건 제가. 차은경이 서윤의 팔을 세게 잡습니다. 가만히 있어. 여자애가 이런 거나 보고.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시집이나 잘 가.
말순 아주머니가 방문 앞에 섭니다. 들어오려 합니다. 경호원이 막습니다. 안 됩니다. 윤희 좀 보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말순이 애원합니다. 제발요. 작별 인사라도. 차은경이 돌아봅니다. 당신도 오늘로 해고야. 나가. 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집 나갈 때 같이 나가. 말순의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윤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차은경이 코웃음 칩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둘 다 쓸모 없으니까. 30분 후. 집 현관입니다. 서윤과 말순이 섭니다. 가방 2개가 전부입니다. 서윤이 계단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 방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빠, 작게 부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차은경이 대문을 엽니다. 나가. 서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빠한테 인사하고 갈게요. 안 돼. 지금 나가. 제발요. 지금 당장. 차은경이 소리칩니다. 경호원이 서윤을 밉니다. 서윤이 비틀거립니다. 말순이 서윤을 잡아줍니다. 윤아, 가자. 하지만 가자. 내 아빠도 힘드실 거야.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섭니다. 뒤돌아봅니다. 큰 집 높은 담장. 2층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봅니다. 서윤의 아버지입니다. 커튼 뒤에 서서 서윤과 눈이 마주칩니다. 아버지가 손을 듭니다. 천천히. 작별 인사. 서윤도 손을 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차은경이 대문을 닫습니다. 쿵. 큰 소리가 납니다. 대문 너머로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순이 서윤의 손을 잡습니다. 윤아, 가자. 우리 새로 시작하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큰 집에서 멀어집니다. 택시를 탑니다. 서울역으로 향합니다. 차 안. 서윤이 창밖을 봅니다. 지나가는 강남거리. 높은 빌딩들, 비싼 차들. 점점 멀어집니다.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밤 기차표를 끊습니다. 군산행. 대합실에서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많아 시끄럽습니다. 말순이 빵 2개를 삽니다. 서윤에게 줍니다. 먹어. 서윤은 받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먹어야 해. 기차 오래 타야 돼. 서윤이 빵을 받습니다. 한 입 뭅니다. 목이 메입니다. 삼키기 힘듭니다. 밤 9시. 기차가 도착해 창가에 앉습니다. 기차가 출발합니다. 서울역이 멀어집니다. 불빛들이 줄어듭니다. 밤 기차입니다. 창밖으론 어둠만 지나갑니다. 말순이 도시락을 꺼냅니다. 김밥, 삶은 달걀. 언제 준비했는지. 먹어야 힘나. 서윤은 창밖만 봅니다. 기차는 계속 달립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불빛도 줄어듭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윤아, 힘들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서윤이 고개를 젓습니다. 안 울 거예요. 왜? 울면 약한 거니까요. 저 약하지 않아요. 말순이 서윤을 안아줍니다. 울어도 약한 게 아니야. 사람이니까 우는 거야. 서윤이 말순의 품에 안깁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기차는 계속 달립니다. 어둠 속으로. 새벽 5시. 군산역에 도착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바다 냄새가 납니다. 비린내. 택시를 탑니다. 어디 가세요? 항동 쪽으로요. 낡은 동네로 향합니다. 도착합니다.
2층 원룸 건물.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삐걱거립니다. 201호 문을 엽니다. 작은 방. 연탄 보일러 곰팡이 냄새. 말순이 짐을 풉니다. 이불 2채, 냄비 하나, 식칼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윤이 방을 둘러봅니다. 강남 집방 하나 크기. 말순이 웃으며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좁지만 따뜻할 거야. 서윤이 창문을 봅니다. 밖으로 공사장이 보입니다. 크레인이 서 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변합니다. 부엌에서 칼국수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 냄새가 방 안에 퍼집니다. 내일부터 학교 가야지. 교복은 내가 손봐놨어. 서윤은 창가에 앉아 문제집을 펼칩니다. 수학 문제집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창밖으로 공사 기계가 지나갑니다. 공사장 소음이 들립니다. 서윤의 눈이 그쪽을 향합니다. 며칠 후입니다. 서윤은 건설 잡지를 펼쳐놓습니다. 초등학생이 볼 책이 아닙니다. 사진을 하나씩 오려냅니다. 다리 구조, 건물 사진 공책에 차곡차곡 붙입니다. 메모도 빼곡합니다. 말순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윤아, 왜 그런 걸 보니? 서윤이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또렷합니다. 무너지기 전에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순이 서윤 옆에 앉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합니다. 윤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여자라서 안 된다는 건 세상에 없어. 알았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순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서윤이 공사장 앞에 섭니다. 철조망 너머로 기계가 움직입니다. 인부들이 철근을 옮기고 불꽃이 튑니다. 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다가옵니다. 안전모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학생, 여기 왜 왔어? 서윤이 고개를 듭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합니다. 여기서 배우고 싶습니다. 소장이 멈칫합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공사장에서 배우겠다니. 바람이 붑니다. 서윤의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그 아이는 집 대신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2005년 여름 군산 항구 공사 현장입니다. 뜨거운 철판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22살 서윤. 안전모가 자꾸 흘러내립니다. 남자용밖에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 안전모를 고쳐 쓰고 한 손으로 설계도를 펼칩니다. 인부 하나가 지나가다 비웃습니다. 아가씨, 여기 구경 왔어? 커피나 타러 갈까?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설계도에 집중합니다. 반장이 다가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여자가 무슨 현장이야? 아가씨. 야, 서윤이 아니고. 집에 가서 시집이나 가. 서윤이 고개를 듭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3번 기둥 간격이 설계도랑 다릅니다. 뭐? 30cm여야 하는데 50cm예요. 위험합니다. 반장이 코웃음 칩니다. 대학도 안 나온 것이 뭘 안다고. 여자 주제. 구조기사 2차 시험 답안지를 내는 서윤 손이 떨립니다. 1차는 합격했습니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합니다. 2달 후 PC방.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누릅니다. 화면에 뜹니다. 불합격. 서윤은 한참을 화면만 봅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 현장 막사. 퇴근 후입니다. 기술사 한 명이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서윤이 지나갑니다. 야, 서윤이 또 떨어졌다며? 여자가 이 바닥에서 뭘 하겠다고? 그냥 포기해. 시집이나 가지.
서윤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입니다. 말순이 칼국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멸치 국물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합니다. 서윤이 들어옵니다.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말순이 그릇을 밀어줍니다. 많이 힘들었지. 먹어. 서윤은 젓가락을 듭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뜹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떨어졌으면 또 보면 되지. 땅은 도망 안 가. 서윤이 고개를 듭니다. 말순이 웃습니다. 유나 들어봐. 세상 사람들이 여자는 안 된다고. 100번 말해도 너는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보여주면 돼. 그럼 이기는 거야. 알았지? 서윤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2007년 봄입니다. 오전 10시. 갑자기 쿵 소리가 납니다. 2층이 무너집니다. 인부 한 명이 깔립니다. 비명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서윤도 뜁니다. 인부의 다리가 철근에 눌려 있습니다. 119가 옵니다. 사이렌 소리가 현장을 가릅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설계도를 펼쳐놓습니다. 계산을 다시 합니다. 새벽 3시. 연필이 멈춥니다. 여기 틀렸어. 설계할 때부터 이미 잘못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서윤이 소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소장이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듭니다. 뭔데? 서윤이 계산서를 내밉니다. 어제 사고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소장이 휙 봅니다. 그리곤 던지듯 돌려줍니다. 이미 승인된 설계야. 여자애가 뭘 안다고. 그대로 가면 또 무너집니다. 나가라니까. 서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공사 멈춰주세요. 소장이 벌떡 일어납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공사 멈춰? 하루에 돈이 얼마 나가는지 알아? 내가 물어줄 거야. 여자 주제에 건방지게.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사람 죽는 건 막아야죠. 소장이 할 말을 잃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틀렸으면 제 자격증 내놓겠습니다. 제가 맞으면 소장님이 책임지세요. 일주일 후 비가 쏟아집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소장은 결국 서윤의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 있던 곳을 고쳤습니다. 현장은 버텼습니다. 빗물이 쏟아져도 끄떡없습니다. 같은 날 쿵. 옆 동네 현장이 무너집니다. 전체가 주저앉습니다. 사이렌 소리 구급차가 달려갑니다. 그날 저녁 뉴스입니다. TV 화면. 속보가 뜹니다. 앵커가 말합니다. 군산 건설 현장 무너져 인부 3명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 다른 현장은 무사 여성 기술자가 미리 알아내서 고쳤다고 합니다. 서윤, 27세, 현장 기술자 서울 태림그룹 본사. 강남 고층 건물 전무실입니다. 차은경이 신문을 펼칩니다. 일면 아래쪽 기사 여성 기술자 무너질 거 미리 알아내. 서윤 씨 잘못된 거 발견. 차은경의 손이 멈춥니다. 서윤이라는 이름 안경을 벗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습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여자가 감히 중얼거립니다. 차은경이 내선 전화를 듭니다. 인사팀 군산에 서윤이라는 기술자 알아봐. 자세한 경력 다 찾아. 당장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차은경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그 이름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냐 핏줄이냐. 10년 후.
태림그룹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에서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본사 건물에서 금이 발견된 겁니다. 벽에 실금이 갑니다. 기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직원들이 물어봅니다. 이 건물 괜찮은 거 맞아요? 20년 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금이가? 그때 누군가 신고를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 본사 건물 부실하게 지었습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정부가 나섭니다. 조사단을 만듭니다. 국토부 회의실 발표가 열립니다. 공무원이 명단을 읽습니다. 외부 검사 책임자 서윤 기술사 기자들이 술렁입니다. 서윤, 그 군산에서 무너질 거 미리 알아낸 사람, 태림그룹이랑 무슨 관계 아니었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서윤의 사진이 화면에 뜹니다. 그로부터 또 10년 후 태림그룹 본사 20층 고급 회의실입니다. 대리석 탁자 가죽 의자 창밖으로 강남이 내려다 보입니다. 차은경이 먼저 와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서윤이 들어옵니다. 서류 가방 하나 깔끔한 정장.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37년 만입니다. 은경이 먼저 말합니다. 차갑게 웃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은경이 서류를 밉니다. 미리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보시죠. 서윤이 펼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은경이 말합니다. 감정 섞으면 당신도 다칩니다. 여자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현명해야 해요. 서윤이 고개를 듭니다. 저는 기록만 봅니다. 기록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건물이 사람을 죽입니다. 은경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직도 철없네요. 여자 주제에 세상 바꾼다고?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 받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기술사님? 네, 그런데요. 조심하세요. 혼자 사시죠? 밤길 위험합니다. 뚝 전화가 끊깁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전화가 옵니다. 서윤 기술사님 계십니까? 네, 접니다. 세안건설입니다. 다음 달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네. 왜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여자한테 일 맡기는 건 위험하대요. 뚝 일주일 사이 계약. 3건이 없어집니다. 회사 사람들이 서윤을 찾아옵니다. 서 이사님, 이거 뭡니까? 태림 일 때문에 우리까지 손해봅니다. 회사 생각 좀 하세요. 여자 고집 부리지 말고요. 2주 뒤 은행에서 통지가 옵니다. 빌린 돈 갚으라는 겁니다. 3개월 안에 갚으래요. 300억 회사가 흔들립니다. 서윤의 책상에 사표가 놓입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래요? 서윤은 사표를 찢습니다. 조사는 계속합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태림그룹 본사 건물. 서윤이 팀을 만들어 일주일 동안 조사합니다. 금간대 측정합니다. 강도 검사 배치 확인합니다. 결과가 심각하게 나옵니다. 3층부터 7층까지 기둥. 강도 부족 필요한 것이 60% 지진이 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 보고서를 약하게 쓴다. 고치면 괜찮다고 쓴다. 건물은 계속 쓸 수 있다. 태림그룹은 살아난다. 2,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쓴다. 당장 사용 중지. 건물을 비워야 한다. 태림그룹은 망할 수도 있다. 회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서 이사님, 제발 좀 우리 회사만 생각하세요. 태림이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합니다. 서윤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 쓰러집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옵니다.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병실. 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서윤이 옆에 앉습니다. 말순이 손을 잡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웃습니다. 유나 힘들지? 괜찮아요. 유나 들어봐. 겁나면 하지 마. 대신 부끄럽진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해. 여자라서 못한다는 소리 듣지 마. 여자도 사람이야. 사람 목숨 구하는 건 남자 여자가 따로 없어. 알았지? 서윤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윤이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컴퓨터 책상에 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은 구조가 위험합니다. 당장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입니다. 사무실. 모두 퇴근했습니다. 서윤 혼자 남아 있습니다. 컴퓨터 불빛만 방을 밝힙니다. 서윤이 화면을 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 태림그룹이 흔들립니다. 본인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서윤은 파일을 닫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서윤의 얼굴에 컴퓨터 빛이 비칩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내일 진실이 세상에 나갑니다. 2020년 봄입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대강당. 오늘은 국가안전기준 개정 발표식입니다. 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섭니다. 단상 위. 국토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건설 안전 기준이 시행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장관이 말을 이어갑니다. 이 기준을 만드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국가건설안전위원회 강서윤 위원장님입니다. 서윤이 일어서 단상으로 걸어갑니다. 마이크 앞에 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잠시 멈춥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준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땀 흘린 모든 분들이 만든 겁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서 목숨 잃은 분들이 만든 겁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만든 겁니다.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입니다. 긴 박수가 터집니다. 발표식이 끝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가옵니다. 위원장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귀빈실로 안내됩니다. 문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강서윤 위원장님, 네, 대통령님. 오늘 국민훈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윤이 놀랍니다. 저는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구한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훈장 수여식. 대통령이 훈장을 겁니다. 서윤의 가슴에 무궁화 문양이 빛납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입니다. 깊이 숙입니다. 3개월 후 서울 마포구. 새 건물 준공식입니다. 건물 앞 현판이 걸립니다. 김말순 구조안전 장학재단 서윤이 현판을 바라봅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2년 전 말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안히 잠든 것처럼 서윤의 손을 잡고 말순은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단 사무실 아닙니다. 장학금 전달식.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둔 아이들.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서윤이 한 명씩 장학증서를 줍니다. 12살 여자아이 앞에서 멈춥니다. 아이가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또렷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지민입니다. 커서 꿈이 뭐예요? 건축가입니다. 서윤이 웃습니다. 아이가 눈을 반짝입니다. 정말요? 할 수 있어요.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 들어도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입니다. 서윤이 차를 몰고 갑니다. 강남 청담동. 옛 태림그룹 저택 앞. 차를 세웁니다.
저택 앞에 섭니다. 경매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매각 완료 담장은 그대로입니다. 대문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잡초가 자랐습니다. 서윤이 한참을 대문을 바라봅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차은경입니다. 수수한 옷차림, 가방 하나. 그 사이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봅니다. 은경이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작은 목소리. 미안합니다. 서윤이 대문을 다시 봅니다. 조용히 말합니다. 전 이 집을 되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낙엽이 흩날립니다.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제가 찾은 건 제 이름이었으니까요. 서윤이 한 번 더 집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잠시 웃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지만 표정은 단단합니다. 버텼을 뿐인데 여기까지 왔네요. 참는 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세월은 사람을 늙게 하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윤처럼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